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예감이 이렇게 잘 맞아? 좀 틀리지. 이럴 때 각방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중국이 문제입니다. 호환마마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게 중국입니다라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잘 맞아? 네. 그지 같다. 그죠? 오늘은 그래도 중국보다는 양호한 것 같아요. 코스피가 그래도 아니 우리는 이미 다 떨어졌어요. 이 정도 맞았는데 뭐 얼마나 더 맞아야 됩니까? 양심이 좀 있어요, 진짜. 그래도 오늘 코스닥 1% 넘게 빠졌어요. 네, 도로 2,700이 또 깨졌습니다. 아, 2,693포인트고요. 코스피는 0.3% 하락, 코스닥은 1.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홍콩은 3%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항생테크는 더 많이 빠져 4%대 빠졌었죠. 그렇죠. 네. 상해는 2.4%대 지금 빠지고 있고, 일본은 0.6% 하락해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5% 빠졌네요. 항생테크 항생테크가요? 5.48% 빠졌어요. 와. 네, 참. HSCEI는 거의 4%, 3.99%. 그다음에 항생은 3.27%. 네, 오늘 사실 금리 폭등이 일어났는데요. 미국 10년물은 2.77% 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년물은 2.57%. 예상보다 지금 굉장히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둘 다 뭐 5bp씩 상승을 했고요. 한국은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 10년물 금리가 3.27%, 한국 3년물이 3.14%거든요. 둘 다 3%를 넘었습니다. 야, 그럼 신용대출금이 얼마나요? 신용대출 금리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뭐 6%대, 7%대까지도 대출 금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지금 대출 금리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요. 나 안 써봐가지고 최근에. 옛날에 그 장난으로 좀 써봤는데 안 갚아야 되겠네.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예전에는 뭐 한 2%대도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공무원 아니고서야 한 4% 많이 4%, 올라가고 있죠. 예. 4%. 네. 6%래며.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은행의 다른 뭐 담보대출 같은 것들이요. 네. 어쨌든 다른 대출. 네. 네, 어쨌든 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갭 투자들 어떻게? 갭 투자도 비용이 많이 늘겠죠. 네. 네, 심각하네. 그쵸. 15채 이런 갭 투자들은? 15채요. 월치 이상 갭 투자들은 연예인 걱정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은. 한 차만 팔면 되지. 그쵸. 맞아. 한 차만. 죄송합니다. 네. 뭐 그런 15채 있는 사람들까지 걱정해줄 필요가 없죠. 알아서 하겠죠. 제 주제도 모르고 뭐. 네. 참 오늘은 금리가 이렇게 폭등하니까 당연히 성장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뭐 코스피보다 코스닥 하락세가 훨씬 더 컸다는 것도 거기서 알 수 있고요. 코스닥에서 이제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주, 바이오, 2차전지 다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은행주는 좋았겠죠. 이렇게 금리가 오르니까. 오늘 사실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은 통신주입니다. 항상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해서 이 SKT, LGU 플러스, KT가 3%, 3%, 1.4% 상승을 했고요. 배당 수익률은 지금 SKT가 6%나 올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지금 하루 빼고 11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지금 계속 시장에서는 매도를 던지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네, 특히 IT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뭐 계속 던지고 있는데 네. 통신 이 SKT는 뭐 계속 들어오네요. 운수 장비 섹터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기아가 3.5% 상승, 현대차 1.7%, 만도 1.6% 상승했고 같은 업종 내 조선주도 오늘은 좋았습니다. 현대인포조선,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2, 3%대씩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주도 1.4% 보험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코리안리,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하나생명, 하나선보 다 1%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는 시기인 만큼 오늘 음식료 섹터도 좋았습니다. 사조 동아원은 10%는 상승을 했고요. 풀무원, 사조 대림, 사조 오양, 롯데칠성, 농심, 빙그레, 하이트질로 다 1에서 3%대 상승을 했습니다. 저것도 주주가치 거버넌스 상당히 안 좋다고 소문난 S사 다 대거 올랐네요. 네, 오늘 뭐 사조 주주들 미치려고 하던 주식인데 저거. 저평가돼서요? 네. 주주들 막 한 맺힌 피해 절규 이게 S사들 저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떨어진 건 포스코 케미칼이 9% 떨어지면서 이 포스코 네. 케미칼에 속해 있는 비금속 광물 섹터가 4% 하락했습니다. 뭐 다른 뭐 시멘트 관련주들은 뭐 1%대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 정밀 섹터. 여기는 SD 바이오 센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4.7% 하락했습니다. 오늘 사실 뭐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다 많이 하락을 했고, 네. 세 번째는 의약품 섹터. 오늘 뭐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일동제약, 대웅제약, SK 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의 셀트리온 시총 상위
팀원주들이 다 1에서 5% 사이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수가 줄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가장 근데 컸겠죠? 일단 오늘은 확진자가 9만 명대 발표를 했거든요. 이 48일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이번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제 감소 추세를 가면 이제 끝난 거 아닐까요? 또 다른 거 한국이 나오진 않겠죠. 최초의 엔데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영국 아니었어? 근데 하여튼 한국 이미 최초 마스크 벗고 노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뭐 어쨌든 진정한 엔데믹. 확진자도 안 우리 나오는- 분위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제 안 무서워하잖아. 무서워하진 않죠. 걸렸어? 그래.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그래. 네. 이러잖아, 그죠? 오히려 아직 안 걸린 직장인들이 막차 타야 되는데 이러고 있죠. 조만간에 버스 지나가는데 지금 아직도 혼자 못 타고 있고. 그 왜 그러냐면은 엔데믹 되면은 그 일주일 저 휴가 없어진답니다.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 일상으로 이종 전염병이 되면은 그 휴가고 이런 거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걸렸는데 이미 우리 팀원들이 다 걸려 있으면 굳이 제가 재택근무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와도. 아프더라도 나와 뭐 일 좀 열심히 하지 왜 또 뺀질거리고 있어? 뭐 이런 분위기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막차를 놓치기 직전입니다. 네, 그래서 서러워하는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안 걸리는 게 좋아. 걸리는 게 저는 중요하죠. 저는 이번 여름이 최근 몇 년간 여름 중에 제일 반갑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겨울 양복 입잖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근데 이제 드디어 막 땀이 오늘 낮에 걸어다녔는데 너무너무 덥습니다. 지금. 맞아요. 오늘 20도 후반대. 너무너무 더워갖고 옷을 벗고 팔을 걷고 근데 이게 웬일이야 내가 팔을 걷고 다니다니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더운 날이 왔구나 이러면서. 이제 조금 코로나 회복이 많이 되셨나 보네요. 아니 날씨가 좋아진 거죠. 날씨 너무 더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이거 안 걸리시는 게 좋긴 해요. 안 걸리고 넘어가시는 게. 네. 네. 그리고 오늘 근데 이 확진자 얘기하니까 계속 하면요. 오늘 이렇게 확진자가 확 감소를 하니까 코로나 백신, 치료제, 그러니까. 진단키트주들 전부 다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2년 동안 엄청난 특수를 누렸더라고요. 네.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 달에 WHO로부터 세계 최초로 진단키트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요. 매출액 상승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죠. 수십억에서 수조 원으로 바뀐 거죠. 2019년에 700억이었는데 2020년에 1조 7천억, 네. 21년엔 3조 원. 700억에서 7천억 된 것도 놀라운데 거기서 또 3배가 성장해서 3조 원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보면 더 웃겨요.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은 그렇죠. 더 웃겨요. 그러니까 예, 이익률이 엄청나니까. 몇억 몇십억 하다가 거의 조 단위 그렇죠. 올라가니까 더 웃겨. 네. 네, 그래서 이젠 좀 끝났으면 좋겠고 이제 또 얼마 안 있어서 마스크도 주가 올라가는 거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그죠? 말 잘 연결돼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상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회사의 성장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네. 거기 계속 팔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중국 엄청나게 확진자 늘고 있습니다. 거기다 많이 팔았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오늘 3월 PPI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8.3%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8%였는데 물가 상승률 엄청나네요. 그래도 이게 좀 떨어지고는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는 있어요. PPI가 몇 개월째 떨어지고 있다고. 전년 대비가? 예, 전년 대비가 12부터인가 했잖아요. 네. 12, 11, 19, 8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전월 대비는 1.1% 지금 상승을 한 수치이고요. 근데 이게 예상보다 더 낮아졌어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계속 그러면 앞으로 다음 달에 지금 유가 더 올라갔고, 그잖아요. 유가 더 올라갔고, 또 고공행진하고 있고, 다른 비철금속 가격 더 올라갔고, 이런 것들 감안하면 PPI가 안 떨어진다. 이러면 또 하반기 또 골 때리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렇죠. 참 물가 걱정인데 오늘 미국 CPI가 발표가 되죠. 밤에 내일. 발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발표가 돼 있죠. 내일이에요. 내일인가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화요일이군요. 예,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정신 차리시고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CPI 예상치는 8.4% 전년 대비 상승하는 게 지금 미국 예상치가 기준 나왔어요. 미국이요. 네. 네, 중국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전월에는 7.9% 상승했고 전월 대비 1.2% 상승하는 게 지금 컨센입니다. 네. 참 이러면 뭐 6월달 50pp도 가시화 되는 거죠. 5월 달도 50pp, 네. 6월 5월 달은 그냥 확정 50pp, 6월 달까지 50pp. 네, 정말 빠르네요. 네. 네, 오늘 그리고 성장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2차 전지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9% 하락했고 천보, 일진 머티리얼즈, LNF, 에코프로 다 6%대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 BM은 이제 3대 무상증자
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조금 하락세가 덜 났던 것 같습니다. 2.5% 하락해서 마감했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도 2, 3%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CATL이 6% 이상 빠지면서 출발을 했고요. 네. 리튬 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테슬라가 그동안에 2차 전지 상승의 주요 촉매였었습니다만 지금 4680을 얼마나 만들지 아직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만들긴 만든다고 했는데 뭐 예전에 100만 셀을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양산 수율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밀어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양산 수율마저 높게 나온다면 큰일 납니다. 2차 전지주들. 당분간은 그러지 않을 거로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2차 전지 전용 기업들조차도 수율 올리는데 1년, 2년씩 걸렸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수율까지 올라가는 건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기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은행주도 좋았는데요. 일단 한국은행이 한 조사를 했는데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은행들이 2분기에 대출 확대에 주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하나은행은요 12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1.5억에서 2.2억으로 상향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대출 한도는 작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는 셈입니다. 인터넷 은행 중에서는 K뱅크가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를 1.5억에서 2억으로 상향을 합니다. 얼마만이야? 그러게요. 항상 1.5억이었는데. 네, 정권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트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올해는 그리고 또 금리가 또 상승하는 구간이잖아요. NIM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다 하고 있는데 네. 대출 총량까지 이렇게 늘어나면 은행주 전망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대출 한도 늘린 걸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대 금리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요. 오늘 CLSA 외국계 증권사에서 은행주 목표가를 대거 상향을 했습니다.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BNK금융, 기업은행 전부 다 상향을 시켰고요. 그냥 다 상향시켰네요. 오늘 이러는 회사들 다 1, 2%대 상승을 다 했습니다. 실제로 대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상황 봐야 되겠네. 저런 법 오르겠네. 부동산. 대출이 다시 이렇게 늘어나면요. 그럼 부동산 법 오르지. 주식으로 안 와요. 근데 부동산으로 갑니다. 워낙 금리가 높아가지고 모르겠네요. 부동산 담보대출은 많이 안 받잖아. 담보대출도 담보가 요새 금리가 확실하니까. 높아요. 그래도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용보다 덜 받겠지. 그렇지 않을까? 언제 담보대출이 신용보다 높은 적은 없었어 평생. 그래요? 20년 평생에 50년 평생에 그런 적은 없었는데 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높아요? 확실한데. 한국은 항상 그런 식으로 장사했는데. 그렇군요. 그래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막 한을 토하잖아. 피를 토해. 내가 여지껏 은행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주택담보대출이 내 신용담보대출보다 훨씬 싸냐 막 이러면서. 네. 예, 그리고 자동차주 오늘 좋았습니다. 친환경차가 잘 팔리는 것 같아요. 현대차에서 굉장히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올라갔는데요. 10일 현대기아차에서 양사의 1분기 내수 판매량이 27만 대 정도 팔았는데요. 이 중에 친환경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합산입니다. 이 비중이 1년 전에 14%였는데 23.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한 9%포인트 증가를 한 거고요. 판매량은 44,500대에서 64,400대로 한 44%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전기차만 보면요. 8,900대에서 22,700대로 아직은 절대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155% 정도 증가를 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기아 리포트를 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을 1조 3,180억 거의 1조 3,200억 가까이 전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9.2% 상회할 것으로 실적 호조를 전망을 했습니다. 이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걸로 생각하는 원인은 원달러 환율 상승 그리고 생산 증대를 통한 물량 방어 이 두 가지인데요. 1분기에 러시아 판매가 감소하면서 이 루브라 영향은 제한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원달러 평균 환율이 8.2% 상승했기 때문에 원자재 비용 많이 올랐지만 이거를 환율로 어느 정도 상쇄했다. 그리고 러시아 수출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3월부터는 그래서 인도 공장에서 증산을 한 30%가량 증산을 하게 되었고요. 한국에서도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대신에 물량 극대화를 통해서 생산 차질을 최소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가 3.5%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 1.7%, 만도 1.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량 극대화가 아니고 수익성 극대화 아닙니까? 아니, 수익성 극대화 대신에 물량 극대화를 선택을 했대요. 물량이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이 물량 재배치를 해가지고 차를 많이 뺀 거죠. 제일 비싼 차만 팔았잖아. G80 이런 것만. 그런 것 많이 팔았다고요? 네, 그런 걸 많이 팔았어요. 그런 걸 또 많이 팔았는데
요즘 저거 보이세요? 뭐지? 아반떼 신형? 아반떼 신형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신형 보여요? 나 네. 잘 못 봤는데. 그래요? G보다 더 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제네시스가 확실히 많이 보이죠. 제네시스 많이 팔았어. 수익성도 극대화지. 물량을 수익성이 많은 데다 극대화시켰다. 이거 같은데요? 수익성 극대화 하기에는 워낙 비용이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네. 이거를 뭐 원달러 환율로 많이 상세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비용 상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익성 추구하기 조금 어렵지 아직 않았을까. 대기 물량 100만 대랍니다. 대기 물량은 아주 네, 많네요. 네, 네. 그리고 LNG 인프라 투자 확대가 많이 돼가지고 어떤 데서 수혜를 볼 거냐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이랑 한화투자증권 두 군데서 이제 비슷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국내 관광업체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EU의 천연가스 수요는 자기네 역내 생산하는 게 35% 정도 되고요. PNG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 수입하는 게 30% 이상, LNG 배로 이렇게 네. 액화시켜서 가져와서 수입하는 게 20% 미만 정도인데요.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한 40%가량을 대체를 하고 이 중 대부분은 LNG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는 계획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LNG 수출이 늘어날 텐데 그러려면 미국이 액화 설비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 액화시켜서 LNG 선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기체인 이 내추럴 가스를 액화시켜야겠죠. 네. 그러면 천연가스 산지에서 LNG 터미널까지 가스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한데 이미 미국 시장에선 이 강관 수입에 있어서 강관 수입을 해야 되는데 한국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한 23% 정도 비중이 되고요. 그 다음이 캐나다 17%. 멕시코 16%가 그 다음입니다. 강관도 한국이 굉장히 잘 하고 있네요.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은 강관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서 세아제강을 추천을 했습니다. 세아제강은 에너지용 강관 매출 비중이 30% 정도 이상이고요. 연내 카타르를 시작으로 대규모 LNG 터미널 신규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전망하면서 목표가를 14만 8천 원에서 17만 원으로 15% 상향을 해서 오늘 세아제강이 한 6% 정도 올랐고요. 한화투자증권은 미국 LNG 수출 확대로 관 이음새를 만드는 성광 밴드를 추천을 했습니다. 북미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LNG 설비에는 고마진인 비카본 소재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에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현재 주가보다 굉장히 높은 12,000원을 제시를 했고요. 네. 오늘 주가는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유럽에는 그 가스 터미널이 없는 걸로 제가 최근에 그 에너지 회사 사장과 인터뷰 따놓은 걸 봤어요. 지금 터미널이 없다는 것은 쌓아놓을 데가 없다라는 것이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참 메르켈 욕하는 쪽도 이해가 된다. 슈레더 욕하는 쪽도 이해가 된다 할 정도로 야 이거 너무 그 러시아 가스관에만 의존을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갖다 실어 날라야 되겠고 미국이 얼마나 싼 가격을 주느냐가 상당히 관건이고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는데 에너지 독립을 하려면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저기까지는 배로 가야 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파이프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다 수혜를 입는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시간이 뭐 단기간에 다 실현이 될 만한 그런 이벤트는 아니지만 오래 걸리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보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갤럭시 S22 최근에 네. 이제 기사를 보니까 국내 100만 대 판매를 굉장히 단기간에 돌파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요. 출시 50일 만에 공짜 폰으로 전락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진짜? 예 한번 봤습니다. 사야 되겠네. 일단 뭐 핸드폰을 사시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은 지금 사시면 굉장히 싸게 사지 않을까 싶고요. 왜 공짜폰이냐? 공시 지원금을 일단 출시 초기보다 한 3배가량 올렸고요. 그리고 유통사에서 불법 보조금을 요즘 그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부담해야 될 게 한 5만 원 수준 그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짜폰이다 이렇게 기사를 적으신 것 같고요. 원래는 출시 이후에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공짜폰 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2달도 안 돼서 이렇게까지 공짜폰으로 전락을 했다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게 하여튼 GOS 영향 큰가 봐요. 제가 한번 울트라 살라고 보니까 21보다 22 울트라가 싸더라고. 그건 내가 봤어. 신기하다 이랬었어. 진짜요? 예. 21이 더 비쌌어. 그 정도는 아닐 텐데. 한 2주 전 얘기입니다. 2주인가 4주. 제가 뭐 막 살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때 얘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공시지원금은 얼마나 올렸냐? 원래 15만 원 정도였는데 5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가야 되겠다. 네. 좀 방송 끝나고 가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8만 9천 원 요금제 네. 기준이고요. 네. 통신사가 대리점에 원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잖아요.
이거 영업사원한테 팔면은 40만 원 줄게. 근데 이제 보통 불법 보조금은 이제 판매하는 사원이 소비자한테 그냥 줍니다. 네. 몰래 주는 건데 네. 이거를 다 몰래 다 준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최대 48만 원 정도가 더 떨어져서 그래서 뭐 공짜폰으로 전락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국내 판매 100만 대 빨리 돌파했다라고 해서 GOS 논란도 있고 지금 애플 대비 CPU 성능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알려 있는데 왜 이렇게 잘 팔리지라고 했는데 이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 공시지원금 올린 것도 삼성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상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삼성하고 구글하고 손잡고 암을 먹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큰일 났어 진짜. 잘 돼야 되는데. 네, 참 안타깝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어마무시합니다. 역시 그럼요. 실적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사파이어 래피즈 쓰면 DDR5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파이어 래피즈는 도대체 언제 나와? 아직도 안 나왔나요? 심각하네요. 진짜 지쳤다. 진짜 지쳤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 쓰이면 다 바꿀 거예요. 싹. 근데 상당히 비싸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8시에 연합인포맥스에서 네. 뵙고요. 오늘 안 나오시죠? 저는 저 이펙스 그룹의 그걸 뭐라 그러다 쇼케이스라고, 왜 쇼케이스가 무슨 뜻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앨범이 새로 나와서 뭔가 이제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 구경하러 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연합인포맥스에서 빠지게 돼서 우리 조기말 분들은 가서 우리 나침반님 응원해 주시고 방송 좀 응원해 주십시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